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을까? 대부분이 나이가 드는 만큼 경험도 쌓여갈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은 사실과 다르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나이만 먹고 인격은 퇴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느낌이나 믿음과는 달리 하루하루 점점 더 고약한 노인네로 변해갈 가능성이 더 높다.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이다. 자신은 경험이 쌓여서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편견이 굳어지고 융통성이 사라져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기존의 생각과 습관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하더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 든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기 쉽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서 점점 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어간다. 무엇이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습관. 무슨 얘기를 하든 냉소적인 반응으로 분위기를 일순간에 싸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 가장 싸한 재주를 지닌 사람인데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그 냉소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 마음까지 상처를 입히는 게 문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좋은 소식이나 긍정적인 이야기에도 반드시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말한다. 예를 들어 친지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야, 잘했다, 잘했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축하해. 공부 안 해도 그렇지만 뒷바라지한 부모도 아주 애쓴 것 같네, 정말. 아유, 애쓴다. 이제 좀 홀가분하겠네. 이렇게 축하의 말을 전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서울대 들어갔어. 아유, 요즘은 서울대 나와도 직장도 못 구하고 안 되더라. 그냥 실업자로 그냥 노는 사람이 많대. 꼭 이렇게 초를 친다. 아주 그냥 배알이 뒤틀린 것이다. 남의 기쁜 일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냉소적 태도가 왜 문제일까? 첫째,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망친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기쁨을 반감시킨다. 둘째,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 누가 이런 사람과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 하겠는가? 셋째, 자신도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된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려 하다 보면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보인다. 냉소주의는 일종의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실망하기 싫어서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의심부터 하게 된다. 냉소적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부정적 예측이 맞으면 우쭐해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마치 자신이 현명한 사람인 양 행동한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되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냉소적 태도가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을 때의 꿈이나 이상이 현실에 부딪혀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해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실패나 아쉬움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 탓으로 돌리려는 심리도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회사에서 지위나 직책이 높다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직장에선 직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가장이니까, 집안의 어른이니까 어린 사람에게는 내 기분, 내 감정 그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젊어서 양아치면 늙어서도 양아치라고. 젊어서부터 화를 잘 내는 편이었다면 이를 고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중에 그냥 자기 성격이 원래부터 그렇다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격이 지랄 맞으면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 어떻게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서 이해하라고 할 수 있는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가 일방적이 된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된다. 셋째,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는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 지위나 나이로 인한 권위의식이 강해지면서 자신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상사나 선배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제약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또한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약해지면서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서 참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진정한 후에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건강관리에 소홀한 삶의 대가. 고약한 노인네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없다. 매일매일 이것저것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고 온갖 약통을 주렁주렁 달고서 시간마다 챙겨 먹는다고 건강관리에 철저한 게 아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젊을 때부터 시작되는 생활습관에서 나온다. 내 몸이 아프면 성격도 고약해지기 마련이다. 왜? 남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 내 몸이 당장 괴로우니까 말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여유가 없어진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이나 질병이 있으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진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자신의 아픈 곳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나면 어디가 아프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걱정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한다. 아픈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대화의 재미가 없어진다. 더 큰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남에게도 강요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못 먹는 음식은 남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활동은 남도 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의 제약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결과는 나이가 들면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젊을 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중년 이후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불편함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하루라도 젊었을 때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습관 고치고 마음 수양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덜 아프다.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간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가족들도 지치게 된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단순히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이 중요하다. 교양과 경제력은 별개의 문제. 며칠 전에 아주 냉소적이다 못해 극도로 부정적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던 경험이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70대가 넘어도 사람이 교양이라고는 양파 껍질 하나 없고 천박한지 놀라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못 배우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짐작과는 정반대다.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게 자랐고 그 어려운 70년대에도 대학을 나왔으며 지금까지도 한 기업체 회장할 만한 사람으로 경제적으로는 무척이나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식하고 교양 없고 편견이 가득한 데다가 화도 참지를 못한다. 또 화가 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주둥이를 놀려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막 짓걸려댄다. 자기 화가 풀어질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상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굴복할 때까지 말이다. 이게 다 자신을 돌아보는 수양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격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과신한다.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지속적인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갖춰질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자신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진정한 교양은 학벌이나 재산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행, 겸손한 자세 등이 진정한 교양이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공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반면 돈과 지위에만 취해서 인격 수양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해진다. 자연의 순리가 아닌 선택의 결과. 나이 들어가면서 고약해지는 것은 노화의 한 현상도 아니고 자연의 순리도 아니다.
그저 자신을 수양하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까칠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고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온화하고 품격 있는 어른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평생에 걸쳐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약한 노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남 탓, 환경 탓을 한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한다. 셋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완고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려야 한다. 화가 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독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모든 것에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도 많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한 어른은 권위로 사람을 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과 품격으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다.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화를 내지 않아도 말에 무게가 있다. 이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징조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과 성격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보자. 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보자. 건강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해보자.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보자. 때로는 타인의 객관적인 시각이 자신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 모든 분들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부디 모든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일 줄 아는 여유와 너그러움을 간직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는 어른이 되는 비결이다. 여유와 너그러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더 빨리 기를 수 있다. 여유로운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급하지 않다. 모든 일을 여유를 갖고 처리한다. 실수를 해도 크게 화내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는다.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